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원장 전백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속관과 합성수지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관, 즉 전선관의 종류가 금속 재질이 있고 그 다음에 합성수지의 재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성수지관은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 관이라고 생각하셔도 됐고 그 다음에 금속관이라고 하는 거는 스틸, 그쵸? 금속 재질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전선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전선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전선 배관을 이루는 재료가 그렇죠. 금속이냐 아니면은 합성수지냐, 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금속이 좋은가요? 합성수지가 좋은가요? 어떤 케이스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게 좋은가요? 합성수지로 되어 있는 게 좋은가요? 사실은 금속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이 기계적 강도라든지 내부식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좋은데 안 좋은 점을 들자면은 또 단점은 비교적 많은 편이에요. 금속관이 일단 무겁고요, 비싸고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고 혹시 정기적 사고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은 이 사고의 확장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너무나 커서 이제 기계적 강도라든지 아니면은 좀 온도 변화가 비교적 있다고 하더라도 변형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워낙 많이 부각되므로 사실은 모든 전선관 중에서 가장 악조건 곳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우리는 금속관이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의 관은 금속관입니다.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의 관은 바로 금속관.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에서 어려운 곳을 막 이야기할 거예요. 나중에 쭉 뭐 화약이 있고 막 성냥이 있고 막 폭발성 어떤 물질이 있고 막 석유가 있고 막 이런 곳에서 가능한 놈이 누굽니까? 가능한 공사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내 마음에 있는 그 하나의 배관, 바로 금속 전선관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동일한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곡률 반지름 구부릴 때 관 안지름의 6배 정도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 가공 방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지지점 간의 간격이 금속관인 경우에는 2m이지만 합성수지관의 경우에는 조금 더 좁아서 1.5m인 거, 뭐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다릅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여기 금속관, 그 다음에 뭐 접지에 대한 것도 있고 합성수지관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쭉 교재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금속전선관. 금속전선관의 배선은 금속전선관 속에 절연전선을 넣어서 시공하는 것으로 기계적 충격이 강하고, 자, 여기 별표 하나 칠까요? 기계적 충격이 강하고 전선의 이입과 교체가 용이한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금속전선관은 우리가 대부분 두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후강전선관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또 박강전선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후강전선관, 후강이 조금 두꺼운 거고 박강이 조금 얇은 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강전선관은 16mm부터 104까지 총 10개의 종류가 있고 박강전선관은 15부터 75까지 7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 후강전선관은 그 크기가 공칭이 짝수로 되어 있고요. 박강전선관은 홀수로 되어 있다. 자,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후, 짝, 박, 홀 우리가 이렇게도 외우기도 합니다. 자, 후광과 박광 금속전선관 모두 한 개의 길이는 3.6m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합성수지관은 한 개의 길이가 4m거든요. 자, 그리고 관의 양끝은 나사로 되어 있고 산화 방지를 위해서 아연도금 또는 에나멜로 도장이 되어 있다. 자, 금속전선관의 시공 한번 볼까요? 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 금속전선관 절단할 때는 우리가 뭐 파이프 커터라든지 셋톱 이런 걸로 절단을 하게 되고, 나사를 낼 때는 오스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또 거기다가 리머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관 안쪽 면을 좀 다듬게 되고요. 자, 금속전선관을 구부리게 할 때는 곡률 반지름이 6배가 넘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합성수지관도 똑같은데 이렇게 구부리게 될 때는 우리가 90도 구부리게 될 때 원래 가려고 하는 이렇게 치수 중에서 90도 구부리게 될 때는 과연 이 안지름 R값을 설명하고 있죠. 이거는 관 안지름의 몇 배? 6배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악지름의 6배. 6배가 넘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조금 더 부드럽게 꺾으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좁게 하게 되면 급격하게 꺾이게 되면 나중에 배관에 전선을 넣을 때 굉장히 고생하게 돼요. 교체하게 될 때도 힘들게 되고요. 그래서 6배 이상, 그걸 우리가 곡률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곡률 반지름 6배 이상이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전선관에는 3개소 이상의 초과를 하면 안 된다 되어 있고, 자, 금속 전선관을 4번의 별표. 콘크리트에다가 매입할 때는 1.2mm 이상의 두께의 금속 전선관만 매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번 여기다가 별표.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 중 전선관과 접속 부분의 나사는 몇 턱 이상? 5턱 이상의 죬 나사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전선과 금속 전선관의 굵기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속 전선관 안에 전선은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금속 전선관의 배선에는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하며 당연히 절연된 전선을 사용해야 되겠죠. 단면적 10제곱밀리미터를 초과할 때는 연선을 사용한다. 자, 굵기 나왔습니다. 10제곱밀리미터를 초과할 때는, 그러니까 10제곱밀리미터까지는 우리가 단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우리가 연선을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안 돼도 연선을 사용할 수 있죠. 이 10제곱밀리미터가 넘는데 단선을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인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리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교류 회로에서 한 회로의 전선 모두를 동일 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관내에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게 된다. 여기가 전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쪽이 부하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금속 전선관에는 반드시 왕복 도선이 모두 다 동일한 관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왕복 도선이 동일한 관에 들어가 있지 않고 가는 선만 혹은 오는 선만 있게 된다면 이 전선에서 만드는 자기장 때문에, 그 자기장이 만드는 와전류 때문에 이 금속관이 가열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허용전류가 훨씬 더 또 낮아지게 되고 문제가 파생되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왕복 전선을 동일 관대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4번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선을 몇 %까지 넣을 수 있느냐? 전선은 일반적으로 최대 48%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굵기의 전선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때는 몇 %? 이때는 32%까지 밖에 넣지를 못하게 된다. 3분의 1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밑에 3번 접지. 금속 전선관 및 그 부속품 등은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접지 공사를 하면 좋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2020년도까지는 종별 접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특3종이냐 이런 게 있었는데 2021년부터 종별 접지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4번 합성수지관 배선. 합성수지관은 금속 전선관보다 싸고 시공이 용이하며 절연성과 내부식성이 좋고 가벼우며 비사성체이므로 관 자체를 접지할 필요가 없으나 기계적 강도가 약하고 충격이나 중량물에 의한 압력에 견디기 힘든 단점이 있다. 합성수지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그 고유한 재료의 특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단점은 뭐예요? 이 비싸고, 그렇죠? 하지만 단점은 합성수지관 같은 경우에는 약하고, 그렇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조금 쉽게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있죠. 합성수지관의 종류 나와 있고요. 합성수지관의 시공이 있습니다. 볼게요. 1. 합성수지관은 전개된 장소. 전개된 장소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눈으로 딱 봤을 때 보이는 장소. 장소나 은폐된 장소 등 어느 곳이나 시공할 수 있지만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2번. 경질 비닐 전선관은 두께가 2mm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여기다 밑줄. 두께가 너무 얇은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3번 커넥터에 의한 박스와 관과의 접속 방법은 아래와 같다. 합성수지관 상호의 접속은 박스 및 커플링을 사용한다. 커플링에 들어가는 관의 길이는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한다. 접착제 사용할 때 0.8배. 자, 배관이 이렇게 쉽게 끝났어요. 그냥 길이가 다 돼서. 그러면은 배관을 조금 더 연장해서 사용하게 되려면 이 둘 사이를 연장하는 장치를 넣어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남녀 커플이 끼는 반지를 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배관에도 커플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끼우게 되는데 그럼 양쪽에서 삽입하는 깊이가 대충 조금만 딱 걸치면 안 되겠죠. 충분하게 깊게 삽입을 해야 되겠죠. 그때 삽입하는 깊이가 얼마? 관 바깥지름의 1.2
2배 이상 삽입을 하게 됩니다. 대신 여기다가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접착제를 사용하게 되는 이때는 조금 더 줄여서 0.8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1.2배, 접착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0.8배. 이거 이제 기억해야 되겠죠. 다음에 관 길이 1.5m 이하마다 새들로 고정해야 된다. 7번에 PVC 합성수지의 길이는 4m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전선 역시 똑같아요. 10제곱밀리미터를 초과하게 될 때는 연선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준비됐는데. 네, 좋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금속전선관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4번에 접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감전의 우려가 없다? 아닙니다. 접지공사 해야 됩니다. 2번. 금속관에 비해서 합성수지관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합성수지관의 장점이 아닌 것, 단점 뭡니까? 2번. 기계적 강도가 높다? 이건 잘못된 거죠. 플라스틱인데 금속관보다 더 튼튼할 리가 없겠죠. 2번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3번. 다음 중 금속전선관의 호칭을 맞게 기술한 것은 무엇이냐? 박강은 외경이고요. 후강은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맞게 기술한 겁니다. 4번. 후강전선관 관의 호칭은 뭐에 대해서요? 아까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라고 했죠. 후강전선관은 이렇게 안찌름, 관의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죠. 5번. 금속전선관의 종류에서 후강전선관 규격은 아닌 것은, 후강전선관은 반드시 짝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번 보게 되면 홀수네요. 그렇죠? 2번만 아니고 1, 3, 4번은 다 맞는 답입니다. 6번. 금속전선관 중 후강전선관은 16mm에서 104mm까지 총 몇 종류가 사용되는가? 총 10종류가 사용됩니다. 7번. 금속관을 조영지에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는 새들 또는 행거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그 간격을 몇 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쭉 알아볼게요. 애자, 이걸 우리가 지지점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도 몇 번 반복될 거예요. 애자는 2m가 되고요. 지금 금속관 이야기하죠. 금속관 같은 경우에도 2m가 되고요. 다음에 합성수지관은 1.5m가 되고요. 다음에 나중에 이제 케이블 나오게 되는데요. 케이블은 2m가 됩니다. 근데 이 케이블 중에서 캡 타이어 케이블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1m가 됩니다. 자, 다음에 덕트 하게 되면은 덕트는 3m가 되고요. 다음에 라이팅 덕트, 조명용 덕트라고 해서 라이팅 덕트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2m가 됩니다. 지금은 금속관 2m. 8번. 금속관 내에 같은 굵기의 전선을 넣을 때 총 단면적이 몇 %까지 가능하게 되느냐? 총 단면적은 48%. 서로 다른 굵기는 32%. 9번이 그 문제네요. 서로 다른 굵기의 전선을 금속관에 넣었을 때 총 단면적이 몇 %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는가? 32%. 10번.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안쪽 반지름의 몇 배여야 되는가? 아까 몇 배라고 했습니까? 공률 반지름 몇 배? 6배. 좋습니다. 6배 맞습니다. 11번. 금속 전선관을 직각 구부리게 할 때 굽힌 반지름은 얼만큼이 되어야 되는가? 공률 반지름 하게 될 때 굽힌 반지름은 안지름의 6배. 그러니까 이 안지름을 스몰 d라고 하게 되면 6 곱하기 d 플러스 자, 이 바깥지름을 큰 d, 라지 d라고 하게 되면은 바깥지름의 반까지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지름의 6배 더하기 바깥지름을 2로 나눈 것만큼 되어야 됩니다. 1번이죠. 12번. 금속전선관을 직각 구부리게 할 때 굽힌 반지름은 얼마여야 되는가? 자, 이거를 이 식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6 하고서 d 플러스 2분의 d인데 여기 안지름이 18이라고 했으니까 6 곱하기 18 하고 108이 아니죠. 18 플러스 자 2분의 바깥지름이 22mm니까 이거는 얼마예요? 68, 48, 108이죠. 108 플러스 11 하게 되면 119mm 되겠네요. 이 공률 반지름이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운데까지가 119mm, 즉 약 12cm 정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답 3번이죠. 13번. 금속관 공사에서 사용되는 부품이 아닌 것은 새들, 로크너트, 링, 리드셔 다 사용하게 되는데 이번에 덕트는 아닙니다. 14번. 금속관 배관 공사를 할 때 금속관을 구부리는 데 사용하는 것은 히키. 오스터는 나사낼 때 사용하는 거, 커터는 자를 때, 파이프 렌치는 돌릴 때.
15번 저압 가공 인입선의 인입구에 사용하는 부속품이 무엇인가? 자, 저압 가공 인입선 만약에 전선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속관일 때 만약에 전선이 그대로 오게 되면 빗물을 타고 올라올 겁니다. 타고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이 아래로 향해서 되어 있는 것. 전선이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빗물이 이 금속관 안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캡 이런 캡을 엔트런스 캡이라고 하게 됩니다. 마치 샤워 꼭지처럼 생겼어요. 답은 3번이죠. 16번 금속관 공사를 할 경우 케이블 손상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은 1번의 부싱이 됩니다. 금속관 끝났을 때 이렇게 씌우는 일종의 캡 같은 겁니다. 17번 금속관 구부리기에 있어서 관의 굴곡이 3개소가 넘거나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게 되는 것은 풀박스. 관의 길이가 너무 길게 되면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쉬어가는 곳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풀박스라고 하게 됩니다. 18번 다음 중 금속 전선관 공사에서 나사 내기에 사용하는 공구는 나사를 낼 때는 오스터. 19번 다음 중 금속관 공사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번에 보시게 되면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 1mm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1.2mm 이상이어야 합니다. 20번 교류 전등 공사에서 금속관 내에 전선을 넣어 연결한 방법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왕복도선이 반드시 동일한 배관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거는 몇 번? 그거는 3번에 해당합니다. 21번 금속관 배관 공사에서 절연 부싱을 사용하는 이유. 이 부싱 요거 아까 끝부분에 사용하는 캡 같은 거라고 했어요. 이거 왜 사용하게 됩니까? 전선을 인입하거나 인출을 뺄 때 이 전선이 금속관 끝부분에 닿아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3번이죠. 관단에서 전선의 인입 및 교체 시 발생하는 전선의 손상 방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22번 합성수지관 공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3번의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 합성수지관은 3m가 아니라 1.5m가 됩니다. 23번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할 때 지지점 간의 거리 몇 미터? 1.5m. 24번 PVC 전선관의 표준 규격품의 길이는 표준 규격은 금속관은 하나에 3.6m이고 우리가 합성수지관은 4m가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25번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에서 하나의 관로 직각 곡률 개소는 몇 개소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가? 3개소, 3군데를 넘어서 꺾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배관이 가는데 하나, 둘, 셋 개까지 되었고 자, 네 번째는 안 되고 여기 중간에 박스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져서 가야 됩니다. 26번 합성수지대 전선관의 호칭은 관 굵기에 무엇으로 표시하게 되는가? 안찌름에 가까운 짝수로 표현하게 됩니다. 3번이죠. 27번 합성수지관 배선에서 경질비닐 전선관. 경질비닐 전선관은 바로 PVC 전선관을 설명합니다. 굵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4, 16, 20이 다 있는데 18mm는 없어요. 답 3번입니다. 28번 옥내 배선을 합성수지관 공사 이하에 실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선의 최대 굵기는 10제곱밀리미터까지가 단선으로 사용할 수 있고 10제곱밀리미터를 넘게 될 때는 연선을 사용해야 되겠죠. 답은 3번이죠. 29번 합성수지관 상호 접속 시에 관을 삽입하는 깊이는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이어야 되는가? 아까 여기 몇 배 이상으로 했습니까? 1.2배 이상이어야 하겠죠. 만약에 접착제를 사용하게 된다면 0.8배고 지금 29번 문제는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1.2배가 되어야 됩니다. 30번 자 이때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을 때 역시 1.2배고요. 31번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에서 관 상호간 접속에 사용하는 부속품 저거를 우리가 커플링이라고 하게 되죠. 이 32번 합성수지관 공사에서 옥외 등 온도차가 큰 장소에 이 실제로 우리나라는 밖에 여름에는 엄청 뜨겁고 겨울에는 엄청 춥기 때문에 온도차가 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커플링은 신축성이 좀 있어야 되는 커플링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커플링이 3C 커플링이 됩니다. 신축 커플링 3C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합성수지관 금속관과 관련된 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